예, 8월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았고. 맞아요. 다만 결론부터 따지면 종목별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수익이 괜찮았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풍력, 원전, 그다음에 방산 관련 종목들 네네. 중심에 장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리뷰하면 지수의 범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이제 7월 달에 급반등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지수 범위가 2,417이 저점이었고 저점이 결국은 8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 쇼크 때문에 네. 파월 반응 쇼크 때문에 그다음에 2,546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775에서 836 정도 변동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8월달 시장은 미국 증시가 하락 국면 쪽에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선전한 이유 자체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8월 한 달 동안만 3조 6천억을 샀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국면 쪽에서. 네. 업종으로 따지면 비금속 광물, 철강, 기계 업종이 상승했고 반면에 의료, 통신, 제약 업종이 하락했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움직였던 종목들은 실적이라든가 모멘텀 수반 종목들 중에 중소형 종목들이 강했고 태양광, 풍력, 방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표를 좀 보시면 네. 보시면 차이가 나죠. 우리 시장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 정도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0.8%, 네. 그다음 코스닥 0.4. 거의 보합권이었어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7월 달에 장대 양봉이 뽑고 난 다음에 8월 달은 위아래 약간의 몸통 길이가 작으면서 소폭 등락이었습니다. 이게 제한적인 등락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유럽 증시가 안 좋았죠. 유럽의 대표적인 유로스탁 50 지수가 5.2% 떨어졌고 나스닥이 5%. 유럽이 떨어진 것 자체는 아무래도 유럽 때문에 미 증시에 영향을 받은 거니까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대란이 가장 유럽 증시를 끌어내리면서 또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흥국 증시의 전체적인 상대적인 선전과 그다음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증시가 8월달 시장에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내 시장의 업종으로 보면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인 강세했잖아요. 보면 대형주는 0.8% 올랐고 네네. 코스피와 지수와 똑같은데 중형주가 2.7% 올랐고 소형주가 1.9% 올랐다는 게 중소형 종목 장세다. 제가 시장을 향후에 가더라도 중소형 종목 장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겁니다. 대형주보다는. 근데 그래서 중소형 업종을 보면 비금속 광물 업종이 아마 시멘트 가격 인상 여파 때문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올랐고 그다음에 철강 금속 업종이 많이 오른 이유가 이것도 업종 내 종목 차별화죠. 철강 업종 중에서 가스관 관련 종목인 유럽 가스대량과 관련된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휴스틸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철 금속 쪽에 최근에 고레아인이 주가가 급등한 영향이 철강 금속 업종에 전반적으로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은 관련 종목들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봐야 될 것. 그다음에 기계 업종도 올라간 것 자체는 방산 관련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이들 종목 기계 업종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기계 업종이 그래서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건설주가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 때문에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약간 좀 반등이 나온 것 같고요. 반면에 맨 오른쪽에 보면 의료, 통신, 제약 업종들이 안 좋았는데 대체적으로 약간 방어적인 섹터의 종목들. 의료 업종의 주가 하락 자체는 아무래도 미국의 7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 경기 둔화에 따른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보시다시피 고레아인이 무려 40.7%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까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 주식들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LG LX 인터내셔널도 거의 뭐 신고가 근처고요. 상사 주식들이 괜찮을 거예요. 이것도 다 에너지 대란과 관련된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에는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방산 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풍력 쪽에 CS 인드,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 포스코 신소재, 방산 관련 종목인 LIG 넥스원, 그다음에 태양광의 하나 솔루션. 즉 골고루 다 있네요. 그렇죠. 뭐 이들 관련 종목들이 그럼 이들 종목들이 어떠냐? 여전히 제가 보기에도 하반기 때 이들 관련 섹터에서 이 섹터 내 종목 차별하거든요. 차별화 움직임이 여전히 시장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득실한다. 그런 쪽이죠.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못 가는 거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이른바 시장에서 신조어로 나가고 있는 조선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네. 태조 이방원 관련 섹터들 내에서 종목 차별화가 제가 보기에도 여전히 하반기 때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9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잠시 후에 볼까요? 지금 네. 보시겠어요? 뭐 간단하게 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또 주요한 게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그렇죠. 체크를 해봐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상당히 비관적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9월에요? 낙관적으로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9월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저는 하방도 지지가 되고 상방도 지지가 되는 흐름이다. 2380포인트 언저리 정도, 2560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9월 초가 약세일 거고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가 올라가기 어려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은 추석 연휴 이후에 CPI 지표가 9월 13일 날 발표니까 우리 명절 지나고 한 이틀 있다니까. 지나자마자, 네. 그 이후에 시장은 안정적인 변동성이 축소가 좀 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향후의 시장의 흐름 자체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죠. 물가 지표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 자체는 너무 현재로 봐서는 너무 좋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CPI 네. 그 9월 22일 FOMC까지는 너무 좋게 나오면 안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앞서 이틀 전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표가 97.5에서 103까지 급등하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미시장 자체가 바로 장 초반부터 상승했다 바로 내려 꽂아버렸던 거거든요.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9월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반기 때는 제한적인 9월 초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 확인 과정이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추석 이후에 안정을 찾는 흐름이 전개될 거다. 업종 순환매 대응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앞서 얘기했던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다. 관심은 여전히 뭐 IT는 뭐 IT도 여전히 자동차도 그렇고요. 대형주보다는 뭐 IT도 중소형 종목이고 네. 소부장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완성차보다는 부품 관련 종목들 뭐 하신을 중심으로 아주 괜찮거든요. 씩씩하고 나오고요. SL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다음 상사, 제약바이오, 2차전지, 태양광, 풍력주들 쪽에서 이들 쪽에 다 가는 게 아니라 2차전지도 아무래도 장비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선별적인 종목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